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이 8.2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아마 시장이 눈치 보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수사를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지휘하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박창주 대장과 그 부인에 대한 수사가 역시 시작되었고요. 검찰의 주요 간부들이 사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국방부 장관은 핵 잠수함 보유를 확실히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뚜기 미담이 대통령과 기업들 모임에 앞서 나왔었죠. 왜 그렇게 좋은 기업이 시장과 소비자를 미리 알려지지 못했을까요? 공정거래를 해치는 기업들의 프랜차이즈 관행들을 언론들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 시장은 눈 감고 있었을까요? 헬미트 슈미트 전 독일 총리가 정부가 유일하고 공정한 그리고 공평한 시장 개입자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정부가 어떤 정부, 어떤 철학과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진 정부인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어쩌면 몇 년을 갈 정부인가 하는 문제 아닐까요? 과연 시장이 정부의 몇 년 갈 정부인가를 얼마나 눈치 보고 있을까요? 개혁이란 임기 1, 2년 안에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개혁이 제도와 규칙으로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로 자리 잡기에는 1세대 15년이 걸리지 않을까요? 시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조금만 참아보자. 4년 뒤에 보자. 이 정도면 개혁보다 변화가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준비한 방송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댓글 부대 실체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참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4대강부터 시작해서 댓글 부대까지요. 이게 보수입니까?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테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의견 나눠주십시오. 72년 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피해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당시 한인들도 당연히 피해를 입었죠. 후손까지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합천평화의 집 이남재 사무총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독일 기자와 서울의 택시 운전기사 외부인의 눈에 비친 5월 강주 이야기 요즘 영화화되었죠.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왜 중요한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민혜 교수와 함께 4부 정리해보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국가정보원의 댓글 부대 운영 사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의원분들은 이렇게 전화 연결하면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어느 구에 박주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우리 박주민 의원은 안녕하십니까? 끝내시네요. 제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예. 예, 지역구가 어디시죠? 은평갑입니다. 예, 은평갑의 박주민 의원입니다. 네.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있었던 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이때 많게는 3,500명까지 민간인 댓글 부대가 운영됐다라고 난 보도가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보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 그리고 그 심리전단이 관계를 맺었던 일부 민간인의 활동만 드러났는데 네. 이 정도로 대규모 인원이 동원됐었다라는 얘기는 처음 보도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랐고, 네. 사실상 더 추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마저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좀 이따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보죠. 지금 국정원 여론조사팀 조작팀의 팀장급 인물에게는 매달 300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활동비가 지급됐다. 이런데 이 돈이 특수활동비로 지급됐다는 겁니까? 예,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요. 소위 말하는 그 눈먼 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네. 이런 돈인데 지금 국정원이 쓰고 있는 그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 눈먼 돈이라고 하는 겁니까? 특수활동비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용처에 대해서 자세히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수령인의 어떤 그 서명만 있으면 예. 구체적인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하더라도 잘 발각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국회에서 정보상임위원회, 정보 관련된 상임위원회나 국방위원회 전부 다 특수활동비 배정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국회에서 이것도 다 일단은 내락을 한 그런 활동비 아니겠습니까? 예산? 그러니까
예,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용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렵죠. 그러니까요. 총액 정도만 대략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고, 특히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은 국정원은 또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특혜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총액 규모 정도로만 그 편성을 해서 국회에다 자료를 제공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구체적인 청구 서류 같은 것도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비밀활동비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의 예산에 예. 넣어가지고 통과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 규모도 파악하기가 어렵고, 예. 거기다 더 특수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쓴 부분에 대해서까지 세세한 어떤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더 통제되기가 어렵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이 내역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거나 투명하게 회계장부에 기록한 정보가 있었습니까?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 앞서 SNS 장악 문건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한 걸로 그렇게 확인됐는데요. 민간인 네, 댓글 부대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이 보고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면 되는 기구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보고 체계도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 체계와 보고 의무가 있다고 보셔야 될 텐데. 네. 인원을 늘린다든지 또는 새로운 어떤 활동 영역을 만든다든지 할 때는 당연히 보고가 이루어지고 승인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500명의 어떤 민간 조직 운영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도 당연히 사전에 보고 승인 절차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뭐 국정원에서 뭐 대북 공작을 하든 대남에서 어떤 정보를 하든 이게 허술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국정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정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또 비밀 유지에 노력을 했을 건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사실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어느 누구도 이 3,500명이 움직였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예.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직원과 그 직원이 관계를 맺었던 일부 민간인들의 활동만 지금까지 예전에 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좀 드러났을 뿐인 거고요. 예. 이번에 이제 적폐청산 TF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내부에 있는 전산망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그 전모가 드러난 것입니다. 자, 이제 뭐 국정원에 대한 적폐청산 TF가 움직인다는 사실은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시 국정원장이 원세훈 씨 맞죠? 맞습니다. 예.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서울시장일 때부터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고요. 네. 특히 이제 행안부 장관을 행안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경찰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고, 예. 그 무렵에 있었던 게 이제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였는데, 네. 그 시위를 사실상 관리했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국정원이 이제 SNS를 장악하려고 했었던 것도 그 촛불 집회에서 받은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주목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쭉 연관성이 있죠. 촛불 집회에 영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초기에 있었던 그 촛불 집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08년도에 그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예. 반대 촛불 집회를 보고 와 이런 촛불 집회가 또 한 번 일어난다거나 하면은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고민들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네. 국정원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생각했던 게 SNS를 장악하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이어지면 이제 선거 개입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뭐 우리 박주민 의원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정보원법 안을 보면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위반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원세훈 원장이 지휘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모르고 이루어졌지는 않았을 건데,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국정원법 구조에 따르면 정치 관여를 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굉장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런 정치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상 국정원장의 용인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지금 방금 저희가 말씀 나눴던 네네. 것처럼 청와대 쪽에 용인도 있지 않았던 거냐, 안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되는 거죠. 이 정도 중범죄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우리 박주민 의원도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꼬리 자르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내가 다 했다 뭐 이래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원세훈 전 원장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자기는 정치관여에 대한 지시를 한 바가 없다. 네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국정원 그 TF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강조 말씀을 삭제되지 않은 채로 이제 제공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보면은 이제 정치 관여에 대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어떤 내용이 더 추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원세훈 전 원장의 책임까지 면하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 또는 청와대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냥 다 책임지고 한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이제 그런데 충분히 뭐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거 뭐 국정원법에도 나와 있다는 거 알겠는데 앞에서도 역대 정부에서 이거를 제대로 한번 투명하게 회계장부를 들춰본 적이 없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국정원 개혁을 하려면 국정원 TF팀들이 역대 정부의 모든 내용들을 다 들여다봐서 과거 정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공통분모라 그럴까요? 그거를 다 찾아내서 이거를 다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과거에 불법한 행위가 있었다면은 뭐 찾아서 밝힐 필요가 있겠죠. 예, 이명박 정부에서 딱 끝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이제 그 심리전단의 활동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이어진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가 5개월밖에 지금 안 남았다고요? 국정원 대선 개입?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5년 이하의 그 징역, 뭐 7년 이하의 징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 당시의 국정원법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된 국정원법은 7년 이하의 징역인데 신법이든 국법이든 형의 장기가 5년 이상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7년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제 5년 만약에 5개월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도 지금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계속 검찰들이 팔로우업하고 수사를 해왔던 사건이라서 그렇죠.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공소시효가 7년이라면 좀 더 넉넉하게 수사할 수 있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박주민 의원님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내 정보 수집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나눴던 이런 내용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건 대충 이제 감이 오는데 대공수사권 이 문제만큼은 좀 다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요. 지금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그 권한을 이양하는 겁니다. 딴 기관으로 보내는 겁니다. 어느 기관으로 이양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경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공수사 기능을 없앤다 이 개념이 아니라요. 외국의 다른 정보기관처럼 외국의 다른 정보기관의 예를 보면 수사권을 직접 가지고 있는 정보기관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수사 기능은 원래 수사하던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 보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지 없애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쭉 질문을 드리면서 사실 이 복선으로 깔은 것 중에 하나가 TF 활동, 국정원의 이 TF 활동이 지금 자칫하면 정치적 보복으로 보이는 거 아닌가. 이게 계획이라는 뭐라 그럴까요. 이 장막을 앞에 내세우고 사실상은 정치 보복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사실 뭐 지금 그렇게 반발하고 있는 야당이 있죠. 그러나 저는 그 이해훈 바른정당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공명하고 정대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거죠. 이 사안이 굉장히 덮고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명하고 정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면은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 점에서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지금 국내외 정세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을 핑계로 해서 변명을 대서 국정원을 너무 흔들면은 국가 정보 활동에 있어서 지금같이 안보 상황이 중요한 시기에 잘못될 수 있다. 아니면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 좀 적폐청산이나 개혁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악화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제 국내의 여러 가지
정치에 개입했었던 그런 부작용을 없앰으로써 예. 국정원이 재기능을 하도록 만든다면 네.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 국가 안보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잘못된 부분을 좀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정원법 같은 이런 주요 정부 기관, 정보기관이라든지 또 안보 관련된 기관들의 그 자체 법, 그러니까 뭐 설립법이라 그래야 되나요? 정관, 뭐 네. 기업으로 치면 정관인데 이거를 몇 년마다 바꿉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세계가 빨리 변하는 흐름 속에서 네. 이 법안이 바뀌어지는 게 너무 늦다 그러면 제대로 시대의 어떤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네, 국정원법 관련돼서 이제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방금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연의 어떤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다만 이제 국회에서의 논의가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느냐는 야당 쪽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참 법안 통과가 전부 이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이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뭐 아직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구형이 4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마지막. 지금 추가적인 증거들과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예. 제가 봤을 때 뭐 유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저번에 밀가루는 왜 뒤집어 쓰셨어요? 그거는 이제 소방관 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국가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소방관 분들의 그 연기 이런 네. 걸 마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형상화한 그런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예. 네. 이젠 또 예술 분야까지 진출을 하셨군요. 예술은 아니고요. 전이 예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고생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